문제가 왜 장애야? 문제는 차별이지. 왜 차별을 하는 거야? 차별을 하지 마. 그럼 장애가 있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정말 내가 돌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의당의 미래정치특별위원장 장혜인입니다. 때에 따라서 저를 수식하고 소개하는 단어가 다르기는 한데 어떤 때에는 책을 쓰는 작가, 어떤 때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 감독,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채널 운영자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정의당에서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 일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인터뷰에서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시민 장혜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현실에서의 투쟁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됐는데 왜 정작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그 제도가 말만 없어지고 그 내실이 별로 변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큰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계속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내가 직접 힘을 갖고 좀 해볼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기득권은 현실의 지금의 기득권이니까 아무리 문제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금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에 있고 바로 앞에 등불인 사람들한테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한 제3의 영역에 있는 그런 곳 중에서 저와 가치가 맞는 것이 바로 정의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그래도 지켜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순간들에 있어서 가장 옳은 선택만을 해왔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말이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어쨌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당장 탈시설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다 정의당 의원님들이었었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 대부분 정의당 의원님들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 비전, 가능성과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바람, 비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고민하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제안을 받고 나서. 되게 명확한 불행이 예정될 때 조금이라도 행복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동생은 장애인이고 시설에 있고 부모 덕을 보기는커녕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저조차도 이제 그냥 이 사회의 톱니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부품 하나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돌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더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각이 안 나왔거든요.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잘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못난 사람들은 불행해져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의당으로 들어온 이유는 제가 정의당 안에 능동적인 변수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뭔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유예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어떤 절박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아마 안 되겠죠. 지금처럼 했다면 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준까지 절박하게 뭔가를 해보면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왠지 저는 하게 됩니다. 솔직히 공정이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는 기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정은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인 거잖아요. 근데 아예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내 동생을 돌봐야 하는 우리 가족이었고 약간 이랬던 거예요.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치를 얘기하려면 그건 결코 공정의 언어로는 안 되고 불평등의 언어여야 한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 제 동생하고 있어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제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활동 지원 시간, 장애인들의 곁에서 그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 장애인들의 생활,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원하는 모든 시간을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을 말하자면 평가해서 너한테는 몇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제시받은 제 동생의 시간은 월 94시간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늘어서 월 120시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52시간 근무 이런 얘기를 하는데 12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3주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저랑 동생이 둘이 살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분한테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200시간, 월 200시간 정도는 돼야 주 52시간 일하는 직장이라도 내가 이제 얻지 않겠냐. 내 동생이 일을 못하고 나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근데 월 94시간, 120시간이 말이 되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이제 우리의 정부가 내놓는 대답은 그거예요. 그것도 많이 받는 거다. 근데 그것도 많이 받는 거다는 그 우리 정부가 이 활동 지원 시간을 산출하는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는 공정할지 모르겠는데 삶의 눈으로 보면 월 120시간 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니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불평등한 거죠. 최저의 기준? 규칙 자체를 문제로 삼으면 삶이 안 보여요. 근데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져오는 키워드가 이제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역차별이다 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상식이 자기의 논리하고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장애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왜 장애야? 문제는 차별이지. 장애가 있더라도 차별을 안 하면 되는데 차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 차별을 하는 거야? 차별을 하지 마. 그럼 장애가 있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제 상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다양한 화법을 통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명확하고 냉철하게 지금까지 존재해왔었던 차별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확산해 나가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개개인의 실천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저는 되게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차별이나 분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차별적인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차별이 존속되면서 이 차별이 개선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화의 과정,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력이 있고 사익을 내려놓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상황은 녹록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닌데 일단 정말 당면한 고민은 생존의 고민인데 점점 더 그런 이제 정치 일정을 통해서 더 바빠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동생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마도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다는 뜻은 정의당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이 인터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애정과 진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왠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운 내서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던 기분 좋은 미래를 같이 맞이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각만 하면 보내세요.